증시 개장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마켓 시그널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에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대응 전략들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지난주에 이미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주목해 볼만했던 점은 삼성전자가 장중에 8만원 선을 다시금 회복해줬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과연 장 마감까지 8만 전자로 남아줄 수 있을지 장전에 보내오는 시그널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뉴욕 증시 상황 어땠나요? 네, 뉴욕 증시 금요일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역시나 기술주가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S&P 500 지수도 소폭이지만 하락세로 방향을 트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날 S&P 11개 섹터 중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나머지 8개 섹터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그리고 500개 종목 중 360개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을 받은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 둔화 시그널을 줬던 CPI, PPI에 이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주간 기준 상승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주간 기준으로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0.5% 소폭의 내림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 역시나 기술주 강세에 3.2% 강세였고요. S&P 500 지수는 그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의 히트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른 만큼 기술주의 강세를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4.42% 주간 기준 올랐고요. 애플도 WWDC 이후 좀 강세를 보였었죠. 8% 가까운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9%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브로드컴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23%가량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와 금융 섹터는 좀 부진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도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끝쪽에 자리하고 있는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하락을 의미하는 빨간색 표시가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2% 넘는 섹터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S&P 500의 목표가 상향에 대한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월가에서 S&P 500의 목표치, 연내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상향 조정입니다. 5,200에서 이번에는 5,600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탑5 기술주의 강한 성장세가 EPS 전망치 하향 조정의 패턴을 막았다. 즉, 좀 부정적인 패턴이 나타날 법하면 탑5가 막아줬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이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이 되면 5,900까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탑5 메가캡의 강세가 이어지면 6,300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약세론에서 강세론으로 선회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S&P 500의 전망치를 4,750에서 지금 6,000으로 정말 큰 폭의 상향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의미하는 그런 지표들이 공개되고 있고 또 AI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수 상승 올해 6,0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의 목표치 상향 조정에 따라서 시장도 긍정적으로 상승세 올해 말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 쉬어가는 날이 19일에 있는데요. 일단 17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6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이날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또 한 차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도 제조업 관련된 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기 체력에 대한 강하냐 약하냐 논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어떤 것을 시그널하는지 의미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
판매 1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나옵니다. 미국 시장에 있어서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만큼 소매 판매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미국의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연준은 계속해서 노동시장 과열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죠. 20일에 마찬가지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만큼 가장 노동시장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FOMC도 끝난 만큼 여는 위원들의 그런 발언들이 연이어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런 발언들을 토대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만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인데요. 침체된 소비자 심리지수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정도 시장의 강세를 예상한다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We've had a great week in the markets, a great week in the S&P 500 this week. We're taking a little bit of a breather today off of those highs. And that's a little bit of contagion from the issues going on in France and the election and the Euro stocks being down somewhat. But overall, it's been a good week in the markets. The consumer continues to be depressed about the US economy, and there's still a disconnect between the US consumer and their feelings about the economy and their spending. So the consumer is still spending and they are still out there spending, maybe just not as much. And so sales are slowing down, consumer sentiment continues to be eroded away. What that's actually good for, though, is markets moving forward from a consumer being depressed and down and negative. That actually points to a higher stock market looking out 6 months and a year. So while the consumer may be disheartened, when we look at business owners are so positive about what they see moving forward for their businesses. And that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growth, because so much of our US depends on small business.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상황 함께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도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국내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주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1%가 넘는 낙폭이 그려졌고요. 다만 코스피 쪽은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난 2022년 4월 이후 800일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줬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대로 재진입했던 부분이 코스피 쪽에서는 지수단에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섹터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전반적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 올랐던 섹터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K푸드 관련해서 최근 수출 호조 지표와 함께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중에서도 사조그룹이 지난주 금요일 K푸드 안에서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사조 대림이 만들고 있는 냉동 김밥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36톤의 물량이 수출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앞으로도 매달 7만 2천 톤을 추가적으로 수출한다라는 지속적인 계획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번 달부터 미국 안에 있는 한인 마트인 H마트에 현재 사조 대림의 냉동 김밥이 입점됐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트레이더조에도 입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김밥 안에서는 주 재료들을 거의 사조 대림 안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냉동 김밥의 수주 호출 소식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좋았던 화장품은 계속 좋습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중소 인디 브랜드들의 제품이 지속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6월 첫 번째 주 화장품 수출 지표를 봤을 때 이미 중국보다도 미국 쪽에 이 수출 지표가 더 올라선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단기적으로 볼 모멘텀이 아니라 화장품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빅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에 관련주들 지난주에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 속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킨앤스킨은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마지막으로 엔젤산업 쪽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두 거래일 연속으로 섹터 안에서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금요일장에서도 꾼비는 15% 넘는 상승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라는 전망 일정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 19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까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지 해당 섹터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죠.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장에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게 해줬던 이슈였습니다. 현대 로템이 만드는 K 고속철이 이제는 우즈베키스탄을 달린다라고 합니다. 오는 2027년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현대 로템이 코레일과 함께 2,700억 원 규모의 고속 차량 공급 또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국산 고속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례가 되겠고요. 우리가 국산화에 착수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시속 250km의 고속철이라고 하고요. 총 42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1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고속철도 차량 다른 국가에게도 수주 가능성이 전가되는 만큼 일단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계속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던 만큼 종가 현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먼저 현대 로템을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2%대 홀로 상승을 했고요.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대ITI 그리고 대우 AL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만큼 오늘 장 출발하고 나서의 변동성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현대차 이슈인데요. 현대그룹주 전반적으로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가 나왔던 만큼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인도에서 4조 원 규모의 IPO를 현대기아차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 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세계 경제 5위까지 올라와 있고 내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4위의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 안에서의 경제 수준이 회복이 되면서 자동차와 같은 고가 제품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도 시장 안에서의 기업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대 4조 원까지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확보한 자금은 현지에 바로 투자해서 지속적인 생산 라인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인도 안에서 자동차 브랜드 1위는 일본의 스즈키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는 현재 2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번 IPO를 통해서 인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 부분 기대감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관련주들 오늘도 변동성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있었죠. 이에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각각 7%, 5% 상승 흐름이 있었고요. 현대차 홀로 0.3%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이슈, 모멘텀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시그널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면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증권면 기사 주간 중시 전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750선대 후반까지 2,700 거의 60선 근처까지 갔죠. 외국인들의 2조 넘는 순매수 영향이 컸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좀 편식을 하는 건 여전하긴 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편식을 하는 건 여전하긴 한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외국인들의 이 강한 순매수 덕분으로 주가가 2,800,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00선 근처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2,800선을 넘느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예상이 좀 됩니다. 외국인들 순매수 배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됐다라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애플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데 따른 국내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 기존 전망치보다 12% 정도 더 올라갈 것이라는 국내 증권사들, 복수 증권사들의 평균 그런 전망치, 즉 컨센서스가 올라간 걸 생각을 한다면 3분기에도 특히 코스피 종목들, 특히 반도체라든가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하면서 3분기 좀 전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밑에 주요 경제 일정 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최근에 중학개미라는 말이 또 좀 새로 나오더군요. 뭐 서학개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 특히 전기차 회사인 BYD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뭐 뉴스도 지난주에 전해지고 했었는데 어쨌든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중국의 이 펀더멘탈, 즉 거시 관련된 어떤 지표들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 월요일 날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주요 지표들이죠. 소매 판매는 중국도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내수 부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어떤지도 조금 더 추이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은 플러스 6.7% 증가를 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가 유지가 될 것이냐.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은 앞서 정단 앵커가 쭉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딱히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조업 지표, PMI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소매 판매 18일 날 우리 시간은 이제 아무래도 수요일쯤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가지 정도는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좀 둔화될 필요가 있고 소매 판매는 둔화세가 너무 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면의 톱 기사는 IPO 관련된 얘기입니다. 뒷심 좋은 새내기주를 샀습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6월 달에 좋은 종목들 상장을 많이 합니다. 시장에 많이 이제 올라오는데 지난주 14일 날 그린위즈를 시작으로 해서요. 17일 날 라데텍, 19일 날 시어스 테크놀로지, 다음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이 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근데 작년에 한참 뭐 유행하고 있었던 뭐 따상, 따따블 뭐 등등등 이런 정도까지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에 상장했던 그린위즈 같은 경우도 공모가가 4만 원이니까 굉장히 공모가가 높은 그만큼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기업으로 이제 기대가 됐었는데 공모가보다는 크게 올라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 시초가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초가가 좀 과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수요 예측이 좀 과다했던 게 아니냐 등등등 너무 이제 이 시초가 이 부분이 높은 거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에 상장을 하는 또 다음 주까지 상장하는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장 분위기가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나아지는 분위기긴 하니까 그런 또 수혜는 또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되고요. 다만 이 시초가가 좀 과도하다, 공모가가 좀 과도하게 산정되는 이 부분은 작년 파도 사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상장하고 한 달 정도 주가 흐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지 말지 여부를 좀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죠.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 조언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급하면 탈락이 쉽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기사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이 AI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올 이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부진하고 있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올 1분기에 미국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생명공학 관련된 기업들이 13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제 이 얘기가 주목을 받냐 하면 지난번 젠슨 왕이 대만 컴퓨테크 2024에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AI 기술이 버티컬 산업에 적용되는 게 이제 크게 늘어날 거다. 그 버티컬 산업 중에서 특히 바이오 관련해서는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리모라는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그런 어떤 플랫폼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AI 기술이 적용이 되면 특히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이런 어떤 임상 시험 기간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연구 비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AI 기술을 발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 기술과 적용된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영상 진단, 그러니까 조기 진단 분야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이 크게 세 가지 분야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영상 진단 쪽으로 레드넷이라는 회사,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를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내에서도 AI 기술을 적용한 그런 바이오 회사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레드넷 주가도 좀 나오네요. 국내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회사는 암 진단 업체인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심정제 발생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뷰노라는 회사도 있고 또 폐암 관련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보로노이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AI 기술을 적용을 한 이런 어떤 버티컬 산업 중에서 두드러진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여전히 핫하죠. 화장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국내 화장품 지난주였습니다. 아마존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을 아마존의 온라인 그 플랫폼에 입점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페어도 열었었거든요. 그만큼 밖에서 국내 이 K-뷰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만은 확실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뷰티 인기가 이제 화장품 밸류체인주로 들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ODM 같은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큰 종목 중심으로 그런 종목들이 주로 대장주로서 움직였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뭐 화장품 용기라든가 원재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변주로 확산된다, 뭐 밸류체인 쪽으로 확산된다 이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부재도 나옵니다만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핌텍 코리아라는 회사가 6개월간 주가가 74%나 펌텍 코리아가 74% 올랐다는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기사를 좀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화장품을 담아낼 용기도 당연히 많이 팔리는 거죠. 마치 라면이 많이 팔리면 라면 봉지를 만드는 율촌화학 같은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런 화장품 그 용기 만드는 펌텍코리아 같은 회사 실적도 실제로 영업이익이 36%나 증가를 했고요. 또 하나가 유통 관련주, 특히 이 실리콘2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린 회사인데 이 실리콘2의 주가가 올 들어서만 549%나 급등을 했던 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실리콘2가 주가가 많이 올랐냐 그 배경에는 바로 실리콘2가 갖고 있는 해외 유통망, 이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화장품 재료주까지도 이제 이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화장품 관련돼서는 일단 현재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단기 어떤 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K-뷰티라는 이름 붙일 정도로 이제 일종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빅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장주에서 주변주로 서플라인 뭐 관련주도 어쨌든 주변주로 매기가 확산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춤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긴 합니다. 결국 이거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2분기 실적.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은 확실한 가늠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는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 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조선주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상승 흐름이 올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동성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최근 조선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4월부터는 조선주 흐름이 사실 확실하게 상승 전환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4대 조선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주가가 평균 한 15.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3.9% 상승한 코스피 대비로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내 좋은 건 아니고 뭐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서 저PBR 종목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었던 4월부터는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선업종도 이에 좀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승 탄력성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난해부터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는데 이러한 실적이 주가에는 확실히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이제 좀 더 견조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 발표 전후로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또 실적이 관심이 없는 구간에서는 또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11월에 4개사 평균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고요. 올해 3월 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4월 한 달간 13.5% 상승,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6월 달이 현재 한 4.2% 평균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8, 9월의 어떤 상승을 노려서 지금부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올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4개 종목들 중에서 올해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한 종목뿐이고요. 외국인이 순매도한 종목도 하나오션 한 종목뿐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주가는 4월부터 흐름이 견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과 함께 수급 개선세도 뚜렷하다. 그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주요 종목들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작년부터 조선 업황 좋을 거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조선업의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할 때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선가 지수, 그리고 뭐 수주 상황, 그리고 실적 방향성의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일단 선가 지수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최근에 이제 클락슨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발표한 신조선관 지수가 186.69였는데요. 올해 뭐 신고가 행진이 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올해만 4.7% 상승했는데 역사적 최고점인 2008년에 기록한 191.58에 아주 이제 근접했다. 이제 거의 2% 정도만 상승하면 이제 거의 추세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도 갱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신고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현황은 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발주가 전체적인 발주량이 작년 대비로는 한 17.5% 감소했다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엄청 나쁘다는 건 아니고 조선사별로 좀 차별적인 그런 수주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일단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현재 지금 112척, 121억 1천만 달러 금액을 수주해서 올해 목표 대비 거의 90% 가까이 달성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조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 수주가
46억 달러로 한 64% 달성률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8척 38억 달러 수주에서 목표치 대비 한 39% 달성률을 기록 중입니다.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하나오션의 경우 한 17척 정도 수주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규 수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 조선사 모두 지금 3에서 4년치 정도의 일감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저가 수주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선박을 좀 선별해서 수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신규 수주가 아주 큰 투자 포인트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리스크 요인으로 좀 대두되었던 조선사의 인력난은 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소형사까지 포함해서 5개 조선사에서 202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한 10,000명 이상을 고용해서 공정 정상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중형 조선소인 사실 HD 현재 미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한 상태인데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조선업종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소식이 긍정적으로 이미 작년부터 전해져 왔었죠. 몇 년치의 일감을 다 준비를 해놨다. 국내 조선사들 기대도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 수주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이미 주가에는 기대감으로 다 미리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조선 업황안의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지금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조선사들의 그 이익률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마진율이 낮은 좀 컨테이너 그 인도가 좀 진행되면서 이익률 높은 LNG선 비중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컨테이너선 14척과 내년 상반기 10척 정도를 인도할 예정인데요.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올해 2분기를 피크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보다는 한 개 분기 정도 마진율 상승이 좀 느릴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11척, 내년 전체로 9척을 인도하게 되어서 올해 4분기부터는 마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하반기에는 이제 해양 부문 실적 비중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지금 FLNG의 설계 단계를 마치고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건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지난해 말 수주했던 신규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매출 발생되면서 지금 현재는 고정비 부담으로 좀 약간 적자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크게 좀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군함 관련 사업도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조선업에서 이 분야는 좀 신규로 개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구축함 건조 이전에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MRO 사업자 선정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사업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본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이제 절대적인 이익 수준이 크게 올라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만 반짝하는 그런 조선주가 아닌 빠르지는 않아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양이라든지 방산, PC선, LNG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만큼 한 종목에 어떻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업종 전체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업황 전반에 걸친 이익률 증가, 또 여기에 미국의 MRO 사업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산해서 이 업황 전체를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급해 주셨던 미국의 MRO, 이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상당히 이제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군에서도 미중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미국 그 에바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배경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미중 간의 전체 이제 해군력에서 이제 함정 숫자를 비교하면 2015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좀 추월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하면서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16년 향후 355척의 함대를 건조하기로 계획을 설정했지만, 근데 이제 걸림돌은 1920년 해외로부터 함정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존스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국 내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좀 건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은 직접적인 함정 건조에 참여하기 이전에 현재 민간 조선소에 개방되어 있는 유지 보수 관리 사업인 MRO 사업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미국 조선소를 직접적으로 인수를 해서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삼자라는 취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업종 내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격 취득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직 자격 심사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수상함과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 조선사가 유리한 상황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 세계 MRO 시장 규모가 올해 577억 달러에서 2029년 636억 달러로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의 비중이 전체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대충 한 세보니까 이제 향후에는 한 70조 원대 규모로 이거 되고, 이제 전체 3분의 1이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미국 진출에 성공하고 또 점유율까지 높이게 된다면 상당히 큰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 흐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 자회사 증자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이 미국 조선소 인수를 위한 초석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군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업인 MRO 사업, 국내 조선 업황 자체가 워낙 기술력도 뛰어나고 인프라도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존재하는 올 하반기, 그렇다면 기자재 쪽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어떤 이익의 방향성은 조선사들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은 조선사들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선박의 어떤 선체라든지 엔진, 배관, 전기시설, 보냉제 중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이 군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선박의 건조 중에 좀 후반부에 좀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선사가 수주를 하고 그 이후에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조선사보다는 약간 후행에 좀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좀 후행해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엔진 사업에 같은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구제로 인해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컨테이너 선박 인도 증가 구간, 그리고 중국 조선소와 관련한 매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큰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주가 역시 지금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엔진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가 실적 피크 구간이 아닌 관계로 일단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LNG 선박이 이제 또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상황에서 LNG 선박에 들어가는 보냉제 종목들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박 매출이 본격화되는 구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상당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와 함께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기자재 쪽 일단은 실적 피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되 엔진 제작사나 본행제 쪽 관심 있게 지켜보자 설명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조선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각자만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좀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별 투자 점검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우선 뭐 대형 조선사부터 좀 하나씩 체크를 보셔야 되는데 전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업종 전반적인 분산 투자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내 1위 조선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역시 11조 좀 7천억 대로서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조선업 전반적인 모든 재료에 반응이 가능한 조선사라는 점인데요. 사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 부분을 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해양 부분이라든지 군함 건조 같은 방산 부분 그리고 미국 MRO 관련해서도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타 조선사 대비로는 가치 할증 요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좀 탄탄한 수주에 따른 본업의 안정성이 좀 뛰어나는데요. 현재 한 3년 7개월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 미국 주요 방산 및 조선 기업들과 MOU를 통해서 미군 함정 MRO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과 또 페루에서의 군함 사업을 이미 진출한 상황이고요. 또 호주와 사우디 호위함 수주에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특수선 관련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엔진 기계 사업부 이익 성장이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HD 현대중공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화오션인데요. 한화오션은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9조 한 8,800억 정도 되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국조선해양보다 앞선 2위 시가총액의 종목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하나그룹의 방산 기업들과 연계한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4대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늦은 흑자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신규 수주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는 평가가 좀 있고 또 밸류에이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중립, 그러니까 홀드, 뭐 이런 투자 의견이 많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MRO 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여기에 해외 조선사 인수 의향을 지속적으로 좀 피력한 만큼 향후 인수 여부에 따라서는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어서 대형 조선사 중에서는 좀 다크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최근 공시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와 계열 조선사들을 연결하는 중간 지주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D 현대그룹 조선사들의 모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직은 이제 비상자인 HD 현대사모의 지분 96.58%를 보유 중인데 이 HD 현대사모가 LNG 매출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864억 원 그리고 10.9%의 아주 놀라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향후에도 이 LNG 선박에 대한 인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현대사모의 어떤 지분 가치는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3조 원에서 한 5조 원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자회사 지분 가치를 감안해 보면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인 상황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견조한 외국인 수급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사 중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남았는데요.
사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부분 전 세계 1위 사업자라서 하반기에 이제 FLNG 관련한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인데 사실 주가는 2분기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고 또 엔진 사업 부분이 없다는 점, 또 MRO 관련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최근 러시아로부터 지금 과거 수주한 17척 선박에 대한 계약 해지와 이자 지급을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수차례 다뤄졌던 내용이라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건조가 아니라 러시아 현지 건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어떤 건조 스케줄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 성과가 높지 않았던 시기에서 이루어졌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좋지 않았던 수주 잔고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재를 이제 요청할 것인데 이 중재 결과가 나오니까는 수년간의 장기간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영업이나 회계에 당장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매출 비중 감소, LNG선 비중 확대로 3분기부터 높은 마진율이 가능한 점이 투자 포인트고, 외국인이 올해 3,700억 원 순매수해서 조선사 중에서 가장 많은 누적 순매수 금액을 기록하는 것도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조선 업황 안에서도 우리가 유망주로 확인해 볼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조선주가 상승 백고동을 울릴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가 상승 백고동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선물지수 경우에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휴장이 하루 껴 있는 만큼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표에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과연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한 주 시작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전반적인 개장 상황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